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휴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오늘은 휴일이고 해서 원고 없이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비행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 땅을 떠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이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ake off. 그다음에 공중에서 비행을 다 마치고 활주로에 다시 내려앉는 것을 착륙, 랜딩, 영어로 랜딩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산을 해야 됩니다. 산 정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열을 붉을 꽃이 없다. 우리 선대분들은 그런 말씀 하셨죠. 화무 11호입니다. 비행기,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시는 분, 그분도 언제까지나 구름 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륙이 있으면 공군 1호기도 착륙이 있습니다. 착륙할 때 보면은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솜씨가 좋은 이 조종사는요, 언제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렸는지 모르게 사뿐 미끄러지듯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행기를 내려놓는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마치 내팽개치듯이 덜컹거리면서 비행기 바퀴가 마치 활주로에 충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내리기도 합니다. 제 부산 친구가 쓰는 사투리로 널뛰듯이 비행기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크래쉬 랜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지다, 부서지다, 크래쉬 랜딩. 이 말은 원래는 프로 레슬링에서 쓰는 말입니다. 상대의 뒤통수와 등을 공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의 팔을 내 목에 걸어놓고 상대의 목을 팔로 감아서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그대로 그냥 팽개치는 것. 이것을 이제 크래쉬 랜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년이, 대통령의 하산길이 크래쉬 랜딩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고은, 원로 시인이죠.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번 올랐다가 성추행 스캔들 때문에 지금은 공식 석상에 일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시인 고은. 고은 씨가 쓴 제일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한 줄짜리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 괜찮죠? 좋죠?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의 어느 황혼 무렵에 접어든 분들은 다 이 시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시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부 때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불렸던 이가 있죠. 바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입니다. 제가 한 사석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제 앞에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권 4년 차를 넘어가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레임덕이 오더라. 대통령이 유능하고 무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반드시 레임덕이 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임기가 100이라면 80을 이미 지나고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5년인데 1년 남았습니다. 레임덕이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임덕.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에게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코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만은 레임덕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 해변에 가서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셨습니까? 모래를 느슨하게 쥐고 있으면
그래도 손 안에 어느 정도 모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강하게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모래알이 빠져나갑니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을 겪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모래알은 더 빨리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레임덕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때는 국무회의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장관, 외무장관, 외교장관, 법무장관, 국토장관 다 쓸데없고, 기획부 장관 다 쓸데없고, 청와대에서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정부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아주 막강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 보면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에 끌려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민주당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상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검찰 인사에서 이광철 비서관, 그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 이런 이들이 한때 대통령을 패싱했었다. 그런 말이 나돌랐었는데요. 실체적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돌 만큼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속도를 조절하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는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속도 조절을 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확실한 레임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신문에 실린 칼럼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석간신문 문화일보의 주필이 쓴 시론인데요. 크래쉬 랜딩 문재인 하산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앞으로 1년 동안에는 그 권좌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인데, 그 하산길의 5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지지 기반을 딛고 일어선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586 그룹의 등에 올라타 있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586 그룹, 지금 나이로 50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80년대 학번들, 586, 60년대생, 지금 나이로 50대이고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에 태어난 586 그룹의 운동권에 떠올려진, 좋게 말하면 옹립된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 봉건 시대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586 그룹들의 눈치를 보다가 정말 실권이 없어지면 586 그룹이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가차없이 내다 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일보 주필이 쓴 칼럼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 속 히드라는 머리가 사라지면 또 다른 머리가 생겨 생존을 이어간다. 586 그룹은 그런 집단이 됐다. 그룹 생존을 위해 문 대통령 토사구팽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문 대통령의 하산길에 관련 특징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밀어붙여왔던 여러 정책들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탈원전, 4대 강보 해체, 검찰 여러 가지 개혁과 인사,
울산 선거공작 등등 여기에 문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슈퍼 여당, 그 다음에 무기력한 야당 이런 것들이 3종 차폐막이 되어서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산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차폐막이 없어져서 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건들의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는 불행하게도 정치적 보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해서 같은 당 출신의 후임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을 위해서 정치적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보복을 가령 이 정도 폭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이 정치적 보복의 폭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왔죠. 툭하면 직권남용의 죄를 묻는다고 해왔죠.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답니다.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흔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도 부드럽게 하고 성격도 유순한 편이고 이제 이게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인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뒤끝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런 성향은 임기 말엔 더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레임덕이나 크래쉬 랜딩, 땅에 내팽개 쳐지듯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그런 험한 꼴을 겪지 않으려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합내각, 중립내각, 그러니까 야당에게도 장관 자리,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내줘서 통합내각을 꾸려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정반대로 정권 말기에 가면 갈수록 더 친정권 인사들,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산길을 매우 험난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5년, 이제 4년을 보냈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80%가 지나갔고 20%, 5분의 1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제나 공군 1호기를 타고 구름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산길이 험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는 게 곧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직생 각오로 정파를 떠나서 국민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왔던 코드 인사, 아무리 백화점식으로 비리가 노출되고 청문회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도 그냥 임명장 두어버리는 그런 코드 인사 말고 제발 이제 앞으로 남은 1년이라도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위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권 비위 사건들, 옵티머스, 라임, 사기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자청해야 된다. 스스로 수사 받겠다. 자 받자.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대통령의 하산길이 최악으로 험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칼럼에서 칼럼니스트가 했던 그런 기대, 또 여러분이 그나마 갖고 계신 기대, 이런 것들에 문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신 생각이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네, 오늘 3일절 휴일 원고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보내드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